당신은 완벽한 창조의 주체다. 지금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창조한 것이다. 당신은 두려움을 믿었으므로 두려움을 경험한다. 무엇을 하건 당신은 그저 믿는 대로 경험할 뿐이다. 이제 기존의 경험이 지겨운가?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을 새겨 넣어라. 원하는 바가 모두 갖춰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라. 단 하나의 학원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라. 행복한 채굴림.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의 원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학원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학원은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노장 사상가, 동기 유발 강사, 한의사, 저술가, 현재 MBS 한의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EFT 코리아의 마스터 트레이너입니다. EFT와 학원으로 심신의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마음의 힘을 일깨워 건강, 행복, 성공을 성취하게 하는 법을 개인과 기업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5분의 기적 EFT가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독자들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라는 선정적인 제목이 마음에 끌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것도 가대광고 아니야?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았어 하는 일말의 의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서 이 제목의 의미를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우선 자신에게 쉬운 질문을 하나 내보자. 여러분은 가위바위보 놀이를 할 때 어느 것을 내기가 가장 쉬운가? 물론 다 똑같아. 그럼 또 하나, 만약 가위를 냈다면 그 순간에 나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당연히 가위다. 반대로 내가 바위를 생각했다면 내 손은 무엇을 냈겠는가? 당연히 바위다. 그렇다. 모두 쉽고 당연한 말들이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자. 된다는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 중 어느 것이 더 쉬운가? 이것은 가위바위보와는 달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가? 굳이 어렵게 만들지 말고 쉽게 생각해보라. 이것도 한 생각이고 저것도 한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저 생각이란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손쉬운 생각의 하나일 뿐이다. 그럼 누군가 되는 결과를 냈다면 그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시 반대로 누군가 속으로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 당연히 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자, 이제 되는 것이 가위바위보 놀이만큼이나 쉽고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겠는가? 이처럼 성공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다. 되고 싶으면 된다는 생각을 선택하면 된다. 그 결과는 된다는 생각의 당연한 기결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는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유지되냐는 반문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다.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가장 힘든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일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안 된다는 생각을 평생 하다 보니 마음은 고통스럽고 인생은 꼬이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몸은 병들어 간다.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반면에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몸에는 활기가 넘친다. 세상에 안 된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반대로 된다는 생각보다 더 쉽고 편안한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겠는가? 필자가 감히 확신하건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 여러분도 된다는 생각을 밥 먹고
숨쉬듯 자연스럽게 선택하면서 늘 이 책의 제목을 되뇌게 될 것이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학원에는 규칙이 있다. 1. 삶의 목표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당위적인 것은 안 된다. 학원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히 효과를 나타낸다. 학원은 당위론적인 기대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학원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나 되면 좋은 것을 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인 공포로 치료받는 한 내담자와 어느 날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고 비전보드에 벤츠 자동차를 붙였는데 정말 그것이 생길까요? 그럼 믿지도 않으면서 왜 붙이세요? 이 내담자는 당시에 고시 준비생으로서 경제적 여력도 없었고 벤츠 자동차가 특별히 생활에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벤츠 자동차 사진을 붙인 것이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내 삶의 목표가 되거나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실현된다. 그런데 학원을 하다 보면 내가 학원이 필요인지 당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다음에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된다. 학원을 지속하고 있는가? 학원의 내용이 당신을 흥분시키는가? 학원이 당신에게 활력과 기쁨을 주는가? 만일 이 3질문에 모두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삶에 필요하고 반드시 실현되는 학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원하는 것을 학원하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학원하지 말라.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고민에 빠진 골퍼가 있었다. 그는 항상 홀컵 주위의 장애의 물들을 보고 저기 벙커에 빠지면 안 돼. 저기 연못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공을 쳤다.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거리를 재서 스윙을 해도 공은 종종 벙커나 연못에 빠졌고 타수도 좀채 늘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새로운 코치를 만났는데 그 코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벙커나 연못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이 똑바로 홀컵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세요. 이 골프는 코치의 말대로 오직 내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한 결과 한 달 만에 타수가 10타나 줄게 되었다. 사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 이번 사업에 실패하면 안 돼. 그를 두려워하면 안 돼.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골프와 유사한 생각을 계속하므로 그 결과로 현실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무의식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은 마치 빨간 미니스커트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아.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빨간 미니스커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위의 말들을 이 규칙에 맞게, 즉 긍정적인 어구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시험에 붙는다. 이번 사업에 성공한다. 집이 잘 팔린다. 취직이 잘 된다. 3. 현재 당신의 믿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학원하라. 앞서 말한 고시생 내담자의 벤츠 자동차처럼 스스로 된다고 믿지도 않는 것을 학원에서는 실현이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너무 높고 커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학원하면 오히려 무의식에서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 필자도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위적인 욕심이 앞서 믿기지도 않는 액수의 소득이 생긴다고 학원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이 들었고 학원을 할 때마다 마치 흠뻑 젖은 겨울 소미불을 옮기는 것처럼 진이 빠져서 마침내는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렸다. 학원은 분명히 실현된다. 하지만 효과가 큰 만큼 잘못할 때의 부작용도 크다. 예컨대 나를 찾아왔던 한 내담자는 과거의 부정적 상처를 지우지 못한 채로 매출이 2배가 된다고 무조건 학원을 하다가 오히려 숨겨져 있던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심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내담자는 EFT를 적용하고 새로이 적당한 학원을 시작한 후에 건강과 사업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목표를 학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월 소득이라면 1.5에서 2배 정도를 첫 기준으로 잡는데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느낌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1단계의 학원이 실현되면 점차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가면 된다. 4. 목표는 현실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흥분될 정도여야 한다. 앞에서 학원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목표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학원의 흥분감이나 동기 유발의 요소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31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학원하면 어떤가? 너무 미미해서 하나마나이지 않은가? 반대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학원하면 어떤가? 뭔가 좀 흥분되지 않는가? 바로 이 느낌이다. 학원은 실현 가능성과 흥분감이 모두 있어야만 한다. 5. 학원은 1인칭으로 진술하라. 학원은 나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선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학원을 1인칭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우리는 각자가 모두 세상의 주체이다. 이 세상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내 마음에 비친 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주인도 나이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나일 뿐이다. 자,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그가 나를 사랑한다. 애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 엄마가 용돈을 잘 준다. 환자들이 잘 낫는다. 이제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라.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아이들이 잘 따르게 말한다. 나는 엄마에게 용돈을 잘 얻는다. 나는 환자들을 잘 낫게 한다. 뭔가 다르지 않은가? 내가 주어가 되니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원인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됨을 표현하고 실현하게 해준다. 6. 학원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라. 시간은 강물과 같다. 흘러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흘러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현재라는 강물에만 발을 담글 수 있다.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이다. 현재가 바뀌면 미래는 자연히 바뀐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학원은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제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라.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예뻐질 것이다. 나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나는 편안해질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벌 것이다. 이제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예쁘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번다. 어떤가? 차이가 몸으로 느껴지는가? 어느 학원이 강한 느낌을 주는가? 어떤 학원들이 더 확실히 실현되겠는가? 바로 그렇다. 현재형으로 서술된 학원들이다. 7. 학원과 생생한 상상을 결합하라. 단순히 말뿐인 학원은 효과가 약하다. 학원의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30대 유부남이 나는 매달 6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학원하고 있다고 치자. 그는 매일 수시로 600만 원을 대낸다.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지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상상을 더해보자. 이 사람이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된다면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 30평에서 더 넓어진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가 너무나 편안하다. 화장실도 2개가 되어 아침에 가족들과 다툴 일이 없어졌다. 차는 낡은 소나타에서 제네시스로 바뀌었다. 차가 조용하고 힘이 좋아서 한 번씩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제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제 주말마다 새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 외식을 한다. 임진각의 장어 전문 식당은 숯불 장어의 맛이 좋고 주변 경치도 끝내준다. 그곳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호기롭게 한턱 낸다. 어떤가? 월 소득 600만 원이라는 느낌이 생생해지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상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다. 학원은 포장이고 상상은 내용물이다. 상상 없는 학원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원하는 것을 학원하고 학원이 실현된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8. 타인을 학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 않다. 설사 히틀러와 같은 살인마라 하더라도 그가 천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학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노자에는 하늘의 그물, 즉 인가의 법칙은 성글게 보여도 놓치는 법이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베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부 돌아오는 법이다. 사랑을 보내면 사랑을 받고 증오를 보내면 증오를 받는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경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옳지도 않다. 한 예로 미모의 여성이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한다 이렇게 학언을 했다. 그 결과로 얼마 후 그는 정말로 아내와 헤어지고 이 여성에게 청혼을 해왔다. 하지만 채 1년도 못 되어 그 둘은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잘못된 학원으로 인해 더 불행해진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또는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타인을 대상으로 학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9. 학원은 자신만 알도록 하라. 세상은 불행히도 상상과 꿈에 대해 종종 너무 무지하거나 심지어는 비난과 조롱을 퍼붓곤 한다.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학원을 말해주면 그들은 꿈 깨라 이렇게 비판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도리어 내 마음까지 흔들리기 쉽다. 게다가 우리의 내면에 내밀하게 간직한 목표나 꿈은 침묵 속에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회사나 부부와 같이 꿈과 목표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원을 공유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원은 기본적으로 나만 알도록 하되 상황에 따라 공유할 수도 있다. 10. 적절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학원의 감칠맛을 더하라. 학원은 광고 카피와 같다. 학원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광고 카피다. 나는 학원을 만드는 광고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광고를 보고 듣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아무리 내가 만든 광고라도 재미없고 지루하면 안 보게 된다. 내가 나를 학원이라는 광고로 잘 꼬드겨야 상품을 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는 학원이라는 광고에 감칠맛을 더하여 확 잡아끄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자, 지금 여기에 아빠와 말만 하면 다툼이 생겨서 매번 속이 상하는 어여쁜 아가씨가 있다고 하자. 이 아가씨의 아버지는 딸이 무슨 말을 하건 집중하지도 않고 엉뚱한 말에 어깃장을 놓기 일쑤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학원을 했다. 나는 아빠에게 내 말의 요지가 잘 전달되게 대화를 한다. 이 학원은 이 자체로 훌륭하고 규칙에도 다 맞다. 하지만 좀 더 먹음직하게 양념을 할 수 없을까? 나는 아빠에게 내 말의 요지가 잘 전달되게 유머 있게 대화를 한다. 이번에는 유머 있게가 들어가니 뭔가 부녀 간의 대화가 더 편안하고 웃음이 나올 것 같지 않은가? 확실히 위 학원보다는 조금 땡기는 맛이 더 있지 않은가? 나는 아빠와 대화 소통이 잘 되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다. 이것은 어떤가? 좀 더 간결해졌고 학원이 달성되었을 때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될 상황이 형용사로 표현되어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이렇게 적절한 수식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학원을 만들 수 있다. 돈에 가는 학원을 하나 더 예로 들어보자. 나는 매달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고 즐겁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고 즐겁고 여유롭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술술 여유롭게 1,000만 원을 번다. 어떤가? 수식어가 들어감으로써 학원이 더 살아나지 않는가? 이렇게 학원을 살려주는 양념 역할을 하는 수식어는 다음과 같다. 편안하게, 술술, 즐겁게, 복창적으로, 안전하게, 즐기면서, 여유롭게, 느긋하게, 재미있게. 11. 학원이 실현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지금 현재 내 관점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를 더 많이 생각할수록 해결법이 없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는 좌절감만 늘게 된다. 그저 느긋하고 무심하게 내가 원하는 상황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학은하고 상상하다 보면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떠오르게 된다. 12. 학원과 EFT를 결합하라. 학원을 하다 보면 종종 학원에 저항하는 꼬릿말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꼬릿말을 EFT로 해결하는 법에 관해서는 4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FT 타점을 두드리면서 학원과 상상을 하면 심신이 쉽게 이완되면서 내면에 깔린 긴장감, 두려움, 의심 등이 사라지므로 학원과 상상이 무의식에 더 쉽게 각인된다. 이때는 부정적인 문제를 진술하는 수용 학원은 필요 없으므로 준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연속 두드리기만 하면서 연상 어구 대신에 학원을 말하면 된다. 학원을 만드는 규칙 정리. 1. 삶의 목표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당위적인 것은 안 된다. 2. 원하는 것을 학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학원하지 말라. 3. 현재 당신의 믿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학원하라. 4. 목표는 현실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흥분이 될 정도여야 한다. 5. 학원은 1인칭으로 진술하라. 6. 학원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라. 7. 학원과 생생한 상상을 결합하라. 8. 타인을 학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9. 학원은 자신만 알도록 하라. 10. 적절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학원의 감칠맛을 더하라. 11. 학원이 실현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12. 학원과 EFT를 결합하라.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실습과제를 통해 학원에 대한 이해를 또 돕고 있습니다. 실습과제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건강, 자신감, 그리고 사랑, 가족, 인간관계, 젊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학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학원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